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요즘에 여러분들도 뭐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물건들도 많이 사고 그리고 귀금속이나 아니면 골드바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저도 속았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더 쉽게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예방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찍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가짜 골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제 매입을 신청했던 사건이에요. 금에는 이제 뭐 이걸 진짜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검사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모든 걸 거의 대부분 충족을 해가지고 이제 매입을 했었고 상세하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가짜인 게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물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750이라고 좌우가 돼 있어요. 14K 같은 경우에는 585, 이제 금이 100% 중에서 58.5%가 들어있어서 14K라는 뜻이고요. 750은 이제 18K, 이제 100% 중에 75%의 금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금 같은 경우는 보통 999나 뭐 99나 995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으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10K도 있는데 10K는 416, 41.6%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꼭 적혀 있다고 해서 진짜는 아닌데 가짜에는 사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법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진짜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건데 이제 중국이나 요즘에 이런 데서 이제 가짜 제품들이 많이 넘어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넘어온 가짜 제품인 것 같아요. 중량도 이제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뭐 표시도 이렇게 돼 있고 중량도 높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750으로 이제 진짜 이제 18K라고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시금석 테스트를 했거든요. 시금석에 긁었고 이제 시약을 했을 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시금 테스트를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석 테스트를 했는데 자석에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뒤늦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매입을 한 뒤에 아무래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제가 잘랐거든요. 이제 파괴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자른 자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이거는 제가 불로 한번 태워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우고 나서 자석에 해봤더니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 도금이 잘린 부분에는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뜻인 거네요. 네, 이제 붙었으니까 가짜라는 뜻이죠. 그때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되게 금방 녹아야 되거든요. 가짜라서 불꽃 튀는 거 보이시죠? 네. 가짜라서 튀는 거예요. 도금만 벗겨졌고 안 녹았어요. 물건을 바로 확인하진 않았고 이제 그 당시에 매입을 한 거는 저희 직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3, 4일 정도 있다가 물건을 확인을 했고 중간에 해결이 원활하게 되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로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 물건이 잘못되고 돈을 돌려받는데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매장에 와서 그때는 좀 어땠어요? 매장에 왔을 때 일단은 이제 제일 크게 의심이 됐던 게 이제 금을 팔면서 이게 가짜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한 게 가장 컸어요. 이렇게 해서 아니라는 것도 있어요. 가짜 같은 것도 있어요. 예, 있어요. 어떻게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와서 금을 팔면서 당연히 이게 진짜라고 팔지 이걸 팔면서 가짜면 어떡하냐 이 질문을 사실 하시진 않거든요. 이제 그 질문을 하셨던 게 제일 컸고 뭐 부수거나 뭐 손상을 입히지 말아라 요구했던 거 그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짜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네. 이분은 어땠나요, 반응이? 전화를 해보니까 올 게 왔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좀 아시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제 느낌이니까 100%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통화 녹음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일날 파신 팔찌요. 그게 가짜라 가지고 아까 그 당근으로 이제 구매분이랑 전화했는데 상황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때 여사님께서 테스트 할거 다 해보시고 나서 맞다고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신 거지. 그럼 저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아니라고 하면은 연락 주신다고 하셨어요. 공장에 넘겨서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그리고 안 되면 전화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아침에 전화 계속 드렸는데 전화가 안 돼. 제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드립니까? 제가 계좌번호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입금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직접 와서 주겠다. 돈을 직접 와서 주겠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내에 오셔서 이거를 이제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기한 내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부터가 사실 이제 대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가 사실 중요해요. 이거를 그냥 무작정 길게 끌 수도 없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귀금속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이렇게 가짜를 사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을 텐데 사실 저희도 오래됐으니까 뭐 이런 경험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당하고 나서 저희들은 어쨌든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응은 이제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데서 이제 가짜금을 샀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실 막막하거든요. 근데 사실 가게는 저울도 있고 뭐 시금석도 있고 이래서 다행이지, 사실 제가 밖에서 이거를 중고를 산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속아요. 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도구라도 있으니까 그쵸. 뭔가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거를 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상대방을 믿고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제가 대응했던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약속 시간 내에 이제 오지 않아서 일단 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요. 이제 경찰 신고가 되는 거는 아까 보다시피 이제 각인 부분이 75%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물건이 약간 기만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되거든요. 그거는 적지 말아야 될 걸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환불에 동의했다, 처음에 매입할 때 이게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당연히 매입품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적어 놓기 때문에 뭐 그런 신상 정보도 있었고, 그리고 매입 당시 했던 말들 중에서 이제 가짜라고 상대가 알 수도 있다 대답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는 CCTV에 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경찰 신고를 했었고요. 이제 경찰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이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요. 돈을 다시 뭐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경찰도 말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갔을 때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고, 그 부분을 경찰한테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경찰도 그쪽 말도 듣고 제 말도 들을 테지만 어쨌든 저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경찰이 뭐 사건을 접수도 하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해줘요. 네, 그래서 조율을 해줘서 상대방이 바로 이제 한 경찰랑 통화가 된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연락이 와서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갔다, 다음 주에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합니다. 보통 이제 전형적인 이제 미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업체 사장님들에 대한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거의 패턴이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을 제가 다시 한번 기다려 줍니다. 네, 기다려 줬는데 역시나 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약속일을 정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연락을 안 했고, 약속 당일하고 약속 다음 날 전화를 하는데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됩니다. 이제 증거랑 같이 해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네,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리고 내용 증명과 보낸 동시에 이제 고소장도 그때 준비를 했죠. 내용 증명 보내면 이제 마지막 최종 날짜를 적어서 이 부분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법적으로만 상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 증명 마지막 기한 날짜에 그분이 오셔서 이제 환불을 다시 해줍니다. 직접 네. 매장에 왔나요? 네, 직접 매장에 와서 환불을 해줬어요. 네.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중고로 구매하신 분 중에서 그 명품 중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일 사기를 많이 당하세요. 이제 중고로 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채팅했던 내용을 스크린샷이라도 해 놓으시고요. 왜냐면 보통 중고 당근에서 사기를 치면 바로 계정 탈퇴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 찍어서 남겨 놓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가짜이면은 환불을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를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만나서 이제 녹음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뭐 대화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그 대답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도난이라던가 사기라던가 아니면 뭐 가짜 제품일 경우에, 이게 어쨌든 문제가 있는 제품일 경우에 이 모든 금액을 나한테 환불을 해줘야 된다. 뭐 이게 사기와 기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겠다는 거를 명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을 받으실 땐 당연히 현금 거래 말고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계좌 내역에 대한 거래 내역을 남겨 놓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면은 뭐 주는 장면을 뭐 동영상이라도 찍어 놓으셔야죠. 근데 뭐 CCTV가 있는 곳에서 뭐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웬만하면 입금 거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협조를 안 한다 그럼 좀 의심을 해보셔야죠. 예. 그리고 신분증
꼭 한번 확인하시고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앞에 뭐 생년월일까지라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분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일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신분증까지 나눠 놓으시면 좋고, 그리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본인 제품이 아니면 작물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물건이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팁들 있잖아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그냥 고소해도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증거들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제품은 아직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거 네. 아까 전에. 네. 요거는 그러면은 안 가져가셨나요? 네, 이 제품은 안 가져가셨어요. 아, 네. 어차피 가짜니까. 네, 어차피 가짜고 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고 계셨다고 거의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환불을 해주고 돈을 돌려받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준비해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빠졌어도 상대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못 준다고 하면은 사실 받기 어려워요. 네,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이. 금액 자체는 뭐 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로 뭐 작다면 작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 워낙 이 귀금속계에서는 사기 당하면 뭐 너무 큰 돈을 사기 당하니까 마음고생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걸 해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진짜인지 확인하는지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페이지 한 장짜리로 만든 거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고거래로 그걸 하신다고 그러시면 뭐 그 사람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 뭐 생년월일, 뭐 사인 이 정도 받아 놓으실 수 있게 제가 종이를 한 장 준비를 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그 문서화한 거는 상세 설명란에 공유를 해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 받아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뭐 이런 문제가 생겼거나 주위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도와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사기당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즘에 이제 금 값이 비싸다 보니까 금 관련된 사기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